웨딩홀 대형 스크린에는 두 남녀의 은밀한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50명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연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저희 행복한 결혼식이 될 예정이었죠. 신랑 강준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은 결혼식 대신 진실 폭로회가 될 것 같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여자는 자신의 결혼식장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배신과 복수, 사랑과 증오가 얽힌 한 여자의 처절하면서도 통쾌한 반격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주의 삶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도 대충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항상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현주야,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들어가서 쉬어. 팀장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약혼자 강준혁과는 3년 전 선을 보고 만났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정해준 만남이었죠. 준혁은 대기업 계열사 차장으로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준혁 오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밤 11시가 넘어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통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요즘 준혁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3개월만 참자.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현주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준혁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준혁아, 누구야? 현주? 옆에서 묻는 여자의 목소리에 준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귀찮긴 한데 뭐. 3개월만 참으면 되지. 결혼하면 걔 돈으로 강남집도 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현주의 대학 동기이자 10년 지기 친구 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교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 현주, 그애 진짜 순진하긴 한데 일단 눈치채면 무서울 것 같은데. 걱정 마. 걔는 일밖에 몰라.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애야. 둘은 소파에 더욱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한편 현주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유진을 만났습니다. 현주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일 때문에?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주는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도 힘든데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준혁 오빠는 요즘 너무 바빠서 거의 도와주지도 못하고. 에이, 그래도 곧 결혼하잖아. 준혁 오빠 완전 좋은 사람인데 뭐. 네가 진짜 복 받은 거야. 유진의 말에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오빠가 좀 차가운 것 같아서. 원래 남자들이 결혼 앞두면 그래. 부담감 때문에. 걱정하지 마. 유진은 현주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손목에서 낯익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현주는 그 향기를 어디서 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유진아, 네 향수 바꿨어? 응? 아,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어때?
좋은데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유행하는 거라서 그런가 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현주는 책상 서랍에서 결혼식 준비 파일을 꺼냈습니다. 웨딩홀 계약금 1,000만 원, 강남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예단과 예물 비용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4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현주의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죠. 현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고 졸업 후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바로 2, 4억이었습니다. 준혁 오빠 집은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태주시겠지. 현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부모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요즘 세상에 여자가 집 하나 마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니한테 시집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차가운 말에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현주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주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곧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밤 8시 회사를 나서며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일찍 끝났어. 우리 저녁 먹을까? 미안 현주야. 오늘 야근해야 돼. 다음에 보자. 그래. 알았어. 오빠도 고생해. 전화를 끊은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준혁은 자신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현주는 문득 신혼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사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가끔 들러서 청소를 하고 가구 배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현주가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은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현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거 준혁 오빠 차 아냐?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분명 야근한다고 했는데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는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황급히 옷을 여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고 준혁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현주야? 네가 왜 여기? 준혁의 셔츠 단추는 삐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현주의 시선이 준혁 뒤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 다급히 옷을 입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저 사람 누구예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야 이건. 준혁이 변명하려는 순간 안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아? 현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이자 오늘 점심에도 만났던 유진이 지금 자신의 신혼집에서 약혼자와 함께 현주야 미안해. 설명할게. 이건 유진이 다가오려 하자
현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니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현주야, 진정해. 우리가 설명? 뭘 설명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자신은 혼자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받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결혼은 왜 하려고 한 거예요? 차라리 진작 말하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 돈 때문이었어. 현주야, 네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알아. 그 돈으로 강남 집 사고 나면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혼? 응. 결혼하고 1년 정도만 참으면 되잖아. 그 사이 네 명의로 집도 차도 다 사놓고 위자료 핑계로 재산분할 받으면 되는 거지. 현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현주야, 네 진짜 순진하긴 하다. 요즘 세상에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계산이지. 준혁이도 네한테 정 안 들지만 네 돈은 필요하니까 결혼하는 거고. 현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신혼집 생겼잖아. 유진의 말에 현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당연하지. 이 집 네 명의로 계약했지만 1년 뒤엔 준혁이랑 내 거 될 거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 받으면 되니까. 이 순간 현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결혼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니네, 진짜. 현주가 일어서려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유진이 다가오자 현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내가 니를 그렇게 믿었는데. 미안해. 근데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도 준혁이를 사랑하는데 어떡해. 유진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취소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도 그럴 생각이었어. 준혁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현주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한 남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혹시 서현주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강준혁의 동생입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혁의 동생? 준혁은 외동이라고 했는데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죠? 형이 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희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서요. 민석은 현주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민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주 씨 지금 15층에서 내려오신 거죠? 형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하얗게 멍한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재수 씨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시면 알아요. 근데 경고할게요. 한번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현주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랑 그 여자 영상이요. 영상? 네.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요. 형이 그 여자랑 만날 때마다 호텔이나 집에서 그런 장면들을 스스로 촬영해 놨더라고요. 제가 형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재수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형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형 때문에 가족들한테 평생 구박받으며 살았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외동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저는 형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인정 안 하세요. 민석은 쓰게 웃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아버지 회사 비서였어요. 형이 10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저를 낳았죠.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아버지한테 돈만 받았대요. 그럼 지금은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형네 가족들은 저를 철저히 숨겼죠. 집안 망신이니까. 그래서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재수 씨한테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주는 민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형님이 그런 걸 촬영했을까요? 협박용이겠죠. 나중에 그 여자가 배신하면 쓰려고요.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뒤통수 칠 준비를 해놓죠. 민석은 USB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3년치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날짜별로 폴더 정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재수 씨 집에서 찍은 것도 많아요. 현주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지금 당장 보고 싶으세요? 제 노트북 있는데. 아니요. 혼자 볼게요. 현주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석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형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형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형은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모님 사랑 재산 학벌. 저는 평생 숨어서 살았고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형도 한 번쯤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주는 민석의 말에서 깊은 원한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수 씨는 착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형 걱정을 하시다니. 근데 형은 재수 씨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민석의 말이 현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재수 씨가 결정하셔야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형이랑 그 여자는 재수 씨 돈 다 빼먹고 버릴 거예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현주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2022년 5월, 2023년 1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주가 아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바로 이 신혼집의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준혁과 유진이.
현주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영상 속 준혁과 유진은 웃으며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현주 그년 진짜 멍청해. 우리가 이렇게 노는데도 전혀 눈치 못 채. 맞아. 돈만 많고 머리는 비었어. 딱 이용당하기 좋은 타입이지. 현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10년.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3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10년 우정을 믿었던 친구.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USB 속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년치 영상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메모되어 있었죠. 그리고 현주는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폴더에 계획서라는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니 준혁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계획서 내용. 1단계 서현주와 약혼 완료. 2단계 현주 명의로 강남 아파트 계약 완료. 3단계 결혼 D-90일. 4단계 결혼 1년 후 이혼 소송. 5단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목표 아파트 2억. 6단계 유진과 재혼. 현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돈을 빼앗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문서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의심이 많지 않고 순진해서 속이기 쉬움. 부모님도 없어서 결혼 후 뒷감당 걱정 없음. 완벽한 타겟. 현주는 노트북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니네가 날 완전히 바보로 봤구나. 현주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현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서현주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여자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현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했고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현주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현주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네가 그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네. 유진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오히려 잘 됐어.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그래. 네 괜찮은 거야? 유진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응, 충격적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준혁 오빠 별로 사랑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결혼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지. 현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진짜? 그럼 우리 아직 친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사랑 때문에 우정을 버릴 순 없잖아. 준혁 오빠랑 네가 사랑한다면 축복해줘야지.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고마워. 네가 이렇게 이해해줄 줄 몰랐어. 역시 넌 착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밥 먹자. 내가 살게. 그래. 좋아. 전화를 끄는 현주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준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주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괜찮아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나서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 네. 결혼은 당연히 취소해야죠. 근데 그 전에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우리 신혼집에서 만나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현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의 복수 계획. 1단계 준혁과 유진을 안심시키기 완료. 2단계 법률 자문 받기. 3단계 증거 자료 확보 및 백업. 4단계 결혼식 준비 진행 취소하지 않기. 5단계 D-데이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 현주는 다음날 오전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혼 및 재산 편취 미수로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이 계획서 문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3년 이상 계획적으로 속였고 금액도 크니까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형사 고소보다 더 무서운 걸로요. 변호사는 현주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현주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150명의 하객 앞에서 이 영상을 틀 거예요. 준혁의 회사 동료들, 부모님, 친척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증거 영상인데도요? 사실이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생활을 폭로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속고 4억을 빼앗길 뻔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고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고소해서 재판받고 판결받으면 몇 년 걸려요?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법정 나가야 하고 그 사람들 얼굴 봐야 하는 거죠?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청첩장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 만에 끝낼 거예요.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적 매장이에요. 특히 준혁 같은 사람한텐요. 현주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그리고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고의 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누구인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현주는 고민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식 당일 준혁 본인이 직접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도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녹음하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사실을 시인한 거니까요. 현주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현주는 바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만나 말했습니다. 혹시 식 중간에 영상 상영 가능한가요? 신랑 신부 소개 영상 같은 거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하세요. USB나 파일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마이크로 말할 기회를 좀 길게 주실 수 있을까요? 신부 인사 말씀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0분 정도요. 웨딩 플래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약속대로 준혁을 만났습니다. 신혼집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오빠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진짜로 나랑 1년 살다가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어. 처음부터? 응. 현주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사랑은 한 번도 안 해본 거네요? 미안해. 유진이랑은 언제부터예요? 니랑 선 보기 전부터. 현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3년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니. 현주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내가 눈치 못 챘으면 정말 결혼까지 했을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신혼집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 집 제 명의잖아요. 내일 계약 해지할게요. 뭐? 그럼 계약금은? 날아가죠. 하지만 오빠한테 빼앗기는 것보단 나아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주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결혼도 취소하고 모든 관계 정리할게요. 현주는 일어섰습니다. 참, 그리고 오빠, 유진이한테 잘해줘요. 그 애도 오빠처럼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할걸요? 현주의 말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현주가 집 계약 해지한대. 뭐? 그럼 우리 계획은? 망했어. 그년이 완전히 돌변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순진하더니 전화 너머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보같이 제대로 구슬려야지. 그래도 4억인데 지금 어떻게 해? 걔가 마음 돌린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만나볼게. 현주, 그 애 원래 착하잖아. 내가 잘 얘기하면 마음 풀릴 거야.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현주가 이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현주는 건물 밖에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현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현주는 유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이다. 유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네. 현주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었어. 네가 집 계약 해지한다며? 응.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계약금 날아가잖아. 1,000만 원이야. 괜찮아. 어차피 내 돈인데.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현주를 살폈습니다. 현주야, 네 요즘 좀 달라졌어. 그래. 뭐가? 원래 착하고 순했는데 요즘은 좀 차가워 보여. 현주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이 배신당하면 변하는 법이잖아.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화났어? 화? 아니. 이제 안 나. 진짜? 응. 오히려 감사해.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끔찍했을 거야. 유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친구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현주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니랑 준혁 오빠 잘 되길 바랄게. 고마워, 현주야. 역시 넌 착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가방 안에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술이 취하자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있잖아, 현주야. 사실 준혁이 너무 좋긴 한데 가끔 답답해. 왜? 돈이 없어. 집안은 좋다는데 정작 준혁이는 월급쟁이잖아. 나도 회사 다니는데 둘이 합쳐봤자 별로야. 현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필요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 돈? 응. 니는 10년 동안 모았잖아. 4억이면 강남에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어. 우리가 네 돈으로 집 사서 네 명의로 해놓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가져올 수 있거든. 유진은 취기에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눈치채는 바람에 계획이 망했어. 아쉽다. 현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그럼 나랑의 우정은 뭐였어? 우정? 나쁘진 않았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가 좀 답답했어. 맨날 일만 하고 남자도 제대로 못 관리하고. 그래서 내 남자를 뺏은 거야? 유진은 킥킥 웃었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네가 지킨 적이 없었던 거지. 애초에 준혁이는 네 남자가 아니었어.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많이 취했네. 내가 택시 불러줄게. 벌써 가? 더 놀자. 다음에 또 보자. 조심히 들어가. 현주는 유진을 택시에 태운 후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 봤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 현주는 파일을 백업한 후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마케팅 자료를 만들듯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타임라인 작성. 3년 전 첫 만남. 준혁과 유진의 관계 시작 시점. 주요 배신 사건들. 계획서 발견. 증거 자료 정리. USB 속 영상들 날짜별 정리. 준혁의 계획서 문서.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 캡처. 프레젠테이션 제작. 깔끔한 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타임라인. 충격적이지만 품위 있는 구성. 현주는 마케팅 업무하듯이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3일 전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소개 영상 준비됐어요. USB 보내드릴게요. 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인사말 할 때 PPT도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파일 함께 보내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현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과 유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꼭 와라. 신부가 돈 엄청 많대.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유진 역시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현주, 그년 완전 호구야. 돈 많은데 머리는 텅 빈 거 있지. 내가 진짜 잘 이용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들이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될지.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호텔룸에서 턱시도를 입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현주는 순진하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하객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했죠. 아, 그러세요? 신부분 정말 좋은 분이시죠? 네, 착하고 순진해요.
딱 이용하기 좋은, 아니 착하다는 말이에요. 유진은 실수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150명의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부모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모두가 화려한 결혼식을 기대하며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1시 50분 신부 대기실에서 현주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긴장되시죠? 표정이 좀 굳어 보이세요. 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아요. 신랑분 정말 잘생기셨던데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감사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현주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USB가 들어 있었고 웨딩 플래너에게는 이미 파일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2시 정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고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현주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단상에 올라 준혁과 마주 섰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준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주례가 나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신랑 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부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현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현주의 다음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대신 진실 폭로회가 될 것 같네요. 뭐야? 준혁이 다가오려 했지만 현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빠 거기 서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배신의 연대기. 2022년 3월 15일 첫 만남. 2022년 3월 17일 준혁과 유진의 첫 미래. 2022년 6월 계획서 작성.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주야, 그만해. 하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약혼자가 3년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거 아세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친구였다는 것도 아세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제 돈 4억을 가로채려고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것 아세요? 저 여자 미쳤어. 준혁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 결혼식을 이렇게 망치다니. 하지만 현주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이에요. 현주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 작성한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계획서, 목표 서현주의 재산 4억 획득, 방법 결혼 1년 거주 이혼 재산 분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 결혼 사기네. 준혁은 단상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다시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현주는 웨딩 플래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두 남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현주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주 그년 진짜 바보야. 자기 집에서 우리가 이러는데도 몰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하객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니는 10년 동안 모았잖아. 4억이면 강남에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어. 우리가 네 돈으로 집 사서 네 명의로 해놓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가져올 수 있거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계획적인 사기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의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장님, 저 사람 우리 회사 차장이잖아. 완전 사기꾼이네. 회사에도 보고해야겠어. 준혁의 부모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준혁의 아버지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당장 그만둬.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 아버님 망신시킨 건 저희 아들이에요. 3년 동안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뺏으려고 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럼 조용히 당하라고요? 제가 10년 모은 돈을 빼앗기고 3년간 바보처럼 속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혼 및 재산 편취 미수죄로요. 그보다 이렇게 공개하는 게 확실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지만 그 순간 현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혁과 유진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문자네요. 준혁 현주 그년 오늘도 야근한데 키읔키읔 우리 집에서 놀자. 유진 이응 키읔 네 와이프 되려니 돈 벌어오는 동안 우리가 노는 거지 뭐 키읔키읔키읔. 준혁 4억만 받아내면 바로 이혼하고 니랑 재혼할게. 유진 사랑해 현주 그 호구년 평생 우리 노예처럼 쓸까? 키읔키읔.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완전히 쓰레기네. 저런 인간이 우리 회사에. 준혁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차장 내일 본사로 출근하게.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의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객석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보라색 드레스 입은 여자가 바로 박유진이에요. 제 10년 지기 친구였고 지금은 제 약혼자와 바람 피운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비켜줘. 하지만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런 년이 친구를 그렇게 배신해? 유진은 결국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의 부모님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집안 망신을. 준혁의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홀에는 150명의 하객 중 절반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벌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하려고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호구로 봤어요. 10년 노력을 비웃었어요. 현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하면 재판은 1년 넘게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법정에 나가서 저 사람들 얼굴을 봐야 해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단 하루 만에 끝내는 거요.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 하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당하고만 살 순 없죠. 그 박수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법보다 확실한 처벌이네요.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상에서 내려온 현주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죠.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년간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 번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재수 씨 뉴스 봤어요. 완전히 난리 났던데요. 네. 그렇네요. 후회 안 하세요? 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형은 회사에서 징계받을 거예요. 제가 형 상사한테 증거 자료 다 보냈거든요. 감사해요, 민석 씨. 아니에요. 저도 형한테 복수한 셈이니까. 전화를 끊은 현주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주를 응원했습니다. 용기 있는 여자, 배신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나도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결혼 사기 미수 사건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의 얼굴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역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 배신한 년, 돈만 밝히는 여자. SNS 계정은 폐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이름은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준혁과 유진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사랑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편 현주의 컨설팅 회사는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솔직하고 정직한 컨설턴트.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 CEO들이 그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1년 후 현주의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현주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그날, 정말 무서웠어. 현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 나 자신을 위해 싸웠고 이겼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모은 돈은 날아갔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용기를 말이야. 현주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서현주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조용히 참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현주는 법정 대신 결혼식장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